네, 오늘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 굴삭기를 임대에다가 블루베리 농장 한쪽에 물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 수로를 또를 치는 내용을 좀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굴삭기를 이용해서 삽으로 하려면은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굴삭기를 빌려다가 이렇게 지금 또를 깊게 내고 거기다가 이제 유공관을 묻을 목적으로 유공관을 묻어야지만 이게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이 똘 지금 몇 번째 친 건데 계속 그냥 유공관을 안 묻으니까 도로 메고 의미가 없어요. 뭐 해마다 이걸 똘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굴삭기를에다가 좀 깊게 똘을 내고 거기다가 직경 한 30cm 짜리 유공관을 묻을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물이 나는 논이다 보니까 제가 블루베리를 심어도 이쪽은 계속 이렇게 제대로 자라질 못하고 옆에들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자라 있는데, 이게 지금 6년 차 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은 이 습에 강한 네비다이 계통을 심어도 제대로 자라질 못하고 해서 재작년에 파딩이라는 품종으로 다시 이제 똘을 내고서 다시 심었는데, 그래도 또 이 똘이 자꾸 이거 메고 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는 유공관을 묻고 똘을 깊게 파서 유공관을 묻고 그 위에 이제 제초 매트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똘이 매지 않도록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 굴삭기가 지금 작년까지는 하루 임대료가 45,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93,000원으로 올랐어요. 농림축산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장비 임대료들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참 답변이 농림축산부 측에서 이 답변이 굉장히 아주 궁색합니다. 이게 참 농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뭐 주택이나 상가 임차료도 연간 인상할 수 있는 폭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걸 무려 45,000원짜리를 93,000원으로 올렸으니 배가 넘게 올린 겁니다. 다른 농기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배 이상, 배에서 최소 배에서 그 이상을 올렸어요. 농민들 상대로 해서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낮춰주고 임대료 부담 없이 좀 농기계들을, 이 고가의 장비라 이런 거는 구입을 하고 싶어도 쉽게 구입을 하기가 어려운 장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농가들이 쉽게 임대를 해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농사 짓는데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세상에 이제 그 측에서 농림축산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역 간 편차가 있어서 지역 간 똑같은,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도 어디는 4만원, 어디는 45,000원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격이 달라서 이거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명분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참 너무 명분으로 치고는, 그렇게 배 이상이나 올려야 되는 명분으로 치고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참 궁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 아니 어차피 이 임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의 센터에서밖에 못 빌리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전 청양이지만은 인근에 있는 뭐 예산 기술센터에서는 더 싸게 임대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임대 못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농민들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어디가 조금 더 뭐 비싸고 싸고 이걸 따지지도 않고, 따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크게 또 차이도 나지도 않아요. 뭐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 간 금액 차이가 나는 거를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싸다고 그러는데 너무 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싸지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기계 한 대에 3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하루 임대료가 45,000원입니다. 그럼 1년에 200일만 임대를 해도 9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3년만 임대하면은 거의 이 기계값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저런 비용도 뭐 관리 비용도 뭐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뭐 실제로 뭐 3천만 원이나 들여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 또 아닌 말로 좀 수익이 덜 나면 어때요? 농부들한테 좀 편하게 이 비싼 기계들 쓸 수 있도록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게 그 약자들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그게 농업 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속상해요. 이거 하루에 45,000원 임대하다가 93,000원에 임대하는 거는요, 이건 참 굉장히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다른 거 관리기 같은 경우는 6,000원 하다가 12,000원 올렸는데, 그런 거는 관리 같은 거는 많이 쓰지 않고 뭐 하루 이틀 좀 뭐 잠깐 쓰고서 반납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좀 고가의 장비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올려도 그렇지 세상에 어떻게 배 이상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똘대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굴삭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나무 뿌리 캐다가 한번 넘어뜨려 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차에 싣다가 상차를 하다가 사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얘가 뒤로 그냥 차에서, 제 차는 또 이 덤프 1톤 덤프 트럭이라 좀 높아요. 그래서 올리는데 이 사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가지고서 진짜 그때는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막 기계도 많이 박살나고 많이 고장나고, 군한 트랙터 굴삭기 빌려다가 막 갱신이 군안에서 세우고 해서 수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수리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보험 처리 해가지고 크게 뭐 경비는 많이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안전사고가 굉장히 위험해요. 쓰는 것보다도. 그래서 상하차 시에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거의 그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그래요. 또 제가 넘어뜨린 것처럼 뿌리 캐다가 넘어지거든요. 그런 사고들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제 경험담을 삼아서 그걸 동영상을 몰릴까 그럽니다. 일단은 오늘은 열심히 똘 내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굴삭기를 이제 트럭에 실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싣고 내릴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특히 실을 때가 더 위험해요. 실을 때는 이 8자 이상의 사다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시동에서 이게 악셀레이터를 좀 낮게 놔야 됩니다. 낮게 놓고서 하는데, 이 사다리가 이제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얘가 이 굴삭기가 이 위로 올라탔을 때 반 정도 걸쳤을 때 잘못하면은 이 사다리가 요 끝에서 얘가 똑 떨어져 버려요. 뒤로 밀려나가지고.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앞에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아차에서 이제 무게중심이 뒤에 쪽에 있을 때는 그대로 뒤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뒤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진짜 목숨 걸어서, 야, 이게 이렇게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저는 하나도 다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제 조치를 했냐면은, 트럭 뒤에 요 사다리 홈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근을 잘라다가 공업사에 가서 이렇게 붙여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땜질해 가지고 붙여놓으니까, 여기다가 사다리를 딱 걸치니까 이게 절대로 안 떨어져 나가요. 딱 걸치니까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그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하나가 땅 차이예요. 상당히 안전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일부러 떼내기 전에는 이 사다리가 물린 상태에서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에서 뒤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안전하게 실 수가 있었고,
뭐 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저속 엔진을 놓고서 저속으로 놓고서 그대로 이제 무게중심을 앞쪽에 놓고 이 헤드를 앞쪽에 놓고 무게중심을 앞에다 놓고 최대한 오므렸다가 최대한 앞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그냥 한 반에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절대로 핸들을 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올라갈 때는 그냥 한 번에 쭉 해서 일단 반 이상이 무게중심이 반 이상이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전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드를 이제 살살 돌려서 옆으로 해서 이제 뒤쪽으로 오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올리는 작업을 누가 촬영해주면 찍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올리겠습니다. 굴삭기를 하차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바가지를 길게 쭉 뻗어서 땅바닥에 대고 그래서 이제 엔진을 악셀레이터를 이제 낮게 놓고 나서 서서히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게중심이 반 이상이 앞으로 확 기울어서 사다리 전체가 바퀴가 닿을 때 되면은 달성은 되면 제대로 이제 살살 들어 올리면서 전진해서 빼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내려갈 때 이제 3다리를 거치는 게 원래 굉장히 안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사다리 통해서 상하차할 때는 뒤에 부분을 언덕 쪽에 그러니까 뒤를 트럭의 뒤를 언덕 쪽에 조금이라도 높은 쪽에다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다리 각도가 더 완만해지겠죠. 반대로 내려가는 쪽으로 트럭 뒷부분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려가면은 상하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무조건 상하차 할 때는 이 언덕 올라가는 쪽으로 트럭 뒷부분을 대고 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 사다리 각도를 완만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잘 내려서 쓰면 됩니다. 이 녹음용 굴삭기로 나무 캘 때 잘 넘어뜨리거든요. 나무 캘 때나 이제 또는 그 돌뿌리에 돌 캐고 할 때 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균형이 안 맞으면은 잘 넘어뜨리는데 이제 그때 어떤 이유가 잘 넘어지냐면은요, 제가 굴삭기가 앞뒤 방향으로 서서 그 돌이나 나무를 캘 때는 웬만하면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조금 약간 비스듬히 캔다거나 옆면으로 캘 때, 비스듬히 캘거나 옆면으로 캘 때는 이 굴삭기에 무게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균형을 조금만 잘못 잡으면은 안차하는 순간에 이게 넘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하면 뭐 큰 대형 사고로 벌어질 수 있고, 만약에 아무리 뭐 얘가 이제 2톤도 안 나가는 그 무게라고 하지만은 한번 넘어질 때 어디 잘못돼서 아니면 쇳덩어리 이런 데 깔리면은 신체에 상당히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막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 그래서 이제 옆으로 캘 때, 특히 이제 옆이나 굴삭기 옆면이나 또는 이제 사선으로 이제 캘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캐지 말아야 되고, 부득이 이제 그렇게 해서 돌이나 나무를 캐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땡기는 좌측 레버와 이 바가지를 이제 안으로 이제 구부리는 오른쪽 레버를 적당하게 해서 힘 배분을 해서 약간이라도 기우뚱한다 그러면은 즉시 풀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이제 조절을 못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옆면이나 사선으로 캐지 말고 앞면이나 뒷면으로 방향을 해서 나무나 돌을 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거의 넘어뜨릴 일은 없어요.